누룩과 고두밥을 섞어 당화가 된 밑술에 덧술을 넣고 발효하면 막걸리가 되고, 더 발효하여 거르거나 증류를 하면 청주나 소주가 됩니다.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수불수불로 들려 술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청주를 만드는 건데요. 청주는 이제 삼양주로 만들고 있어요. 밑술을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덮밥을 넣고 그다음에 세 번째 덮밥을 넣는데 지금 세 번째 덮밥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찹쌀을 쪄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우렁이 농법살로 완성한 청주는 3대 이동중 대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효실 위층은 원래 고두밥을 냉각시키는 공간으로 쓰였는데 바닥구멍을 통해 냉각시킨 고두밥을 밑으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투명 유리를 덧대어 반지하의 발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죠. 또 통풍구를 두어 발효향을 직접 맡을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당에는 1930년대부터 사용하던 술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막걸리를 만들면서 사용했던 발효 항아리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시용으로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고요. 글씨가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1931년도에 사용했던 이 항아리입니다. 이런 것도 요즘 비슷한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옛날 항아리라고 보면 되죠. 항아리와 소주를 숙성시키거나 술을 운반하는 술춘이 어깨를 맞대고 줄지어 있습니다. 어떤 술 항아리는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고 어떤 항아리에는 용량과 연도 표시를 새긴 글자가 있습니다. 당시 주세를 걷어가던 일제의 흔적이라고 하네요. 처음에 70년대 중반에 이렇게 보니까 양조장 참 힘들더라고요. 막 술밥도 찌야 되고 또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손으로 전부 다 하게 되다 보니까 술 걸르는 것도 새벽 3시부터 걸려야 돼요. 술을 만드는 것도 24시간 술을 만들어야 되고 또 노는 날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조장은 참 젊은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겠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쭉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점점 그 술이 돼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쭉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호감도 가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술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뭔가 술이 잘 되면 쾌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지금에 와서는 아, 이것도 참 한번 해볼 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죠. 농사를 짓고자 내려온 고향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게 되고 결국 대를 이어 기업 승계를 한 3대 이동중 대표. 현재 뭐 저도 우리가 형제들이 많아요. 구남매인데 제가 넷째거든요. 근데 이제 뭐 꼭 양조장을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온 것은 이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부모님들하고 같이 기거를 하고 또 있다 보니까 또 양조장에 바쁘고 할 때는 어차피 또 술도 일을 거들어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해나왔어요. 겸손하지만 3대 이동중 대표가 이뤄놓은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중 단연 돋보이는 건 상표 디자인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젊은 층에서 전통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막걸리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전통주를 이어오기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원료라든가 발효제라든가 어떠한 술을 빚는 기술 이런 것을 그 연구기관과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젊은 층의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또 청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에 아니면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조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술을 빚고 판매를 했잖아요. 그럼 그 병의 그 상표를 보니까 거의 일관적으로 라벨 상표 만드는 회사에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상호만 바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일반 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것도 젊은 층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좀 상표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디자이너를 통해서 상표를 만들었거든요. 세계 그 디자인전에서 입상도 하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호감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지요. 양조장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시음도 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막걸리 카페는 백년 양조장의 자랑입니다. 이제 3대 대표도 슬슬 승계를 준비하는 시점에 그는 100년의 기록을 시대에 맞게 고쳐 쓰고 있었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공존하는 곳, 맛의 원천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우리가 1931년도에 이 양조장을 지을 때 같이 판 우물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까이에 샘이 있어야 술 만드는데 편리하고 작업 환경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양조장들을 가보면은 공장 안에 이런 우물이 있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항아리가 묻힌 우물이라고 그랬는데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지금 더 많이 항아리를 묻었어요. 필터 역할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우물물을 쓰게 되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꼭 득해야 되거든요. 그게 48개 항목이에요. 우물물 검사를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물의 안은 마치 100년 세월의 속내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맑고 건강한 물맛으로 맛있는 술을 빚어내는 귀한 우물. 백년 양조장이 가진 힘이고 축복입니다.